자, 그러면 오브젝트 다음 펑션 객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펑션 객체는 일종의 정의죠. 이 정의라는 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는 그 정의는 아니고요. 어떤 일종의 사전적 의미,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정의가 되겠죠. 자, 정의를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 정의는 기능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 객체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능도 객체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도 객체고 객체도 객체인데 말이 되게 헷갈리죠.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단순 호출입니다. 단순 호출로 사용하는 기능을 정의할 수도 있고 틀이 되는 상위 객체를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틀이라는 거, 이게 되게 애매한 내용인데요. 일단 단순 호출 사용하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 해서 이제 객체 이름을 정합니다. 메소드라고 할게요. 또 메소드는 자,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또 J를 받아서 같은 역할을 또 해볼게요. 변수 선언하기도 귀찮으니까 return J 곱하기 J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우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는 메소드 아까처럼 5를 다시 그대로 넣어볼까요? 그리고 document.write로 i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역시 25가 그대로 나오죠. 어떤 기능을 호출하는 거죠. 기능을 정의해 놓고 이런 식으로 기능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객체 틀 정의라고 할게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자, 마찬가지로 펑션 해서 이번엔 객체 틀이니까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근데 이 틀을 정의할 때는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건 저희 프로그래머들 간의 암묵적인 어떤 규약인데 이 틀을 정의할 때 이걸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이 클래스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브젝트.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것과 겹치니까 자, 메소드라는 걸 정의해 놓고 이 메소드라는 틀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메소드. 자, arg라는 인수를 받아서 자, this. 여기서 this. 이 this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this 하면 윈도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this라고 하면 윈도우를 참조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this는 자기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객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정의할 때 this는 요 객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this.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str name이라는 변수를 한번 둘게요. str name은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this.str name은 같은 이름으로 하면 헷갈리겠죠. str id라고 해볼게요. identity. this.str id는 abcd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 요것을 사용하는 거죠. 야, 요거는 리턴이 필요가 없어요. 리턴을 만들어서 활용해도 되지만 이 객체의 틀을 만들 때는 리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리턴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뭐 보통 자기 자신, 즉 this를 리턴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어떻게 확정을 해볼까요? add method 라고 해볼게요. add method는 펑션 객체입니다. 요 두 개가 다르죠. 얘는 이름을 요렇게 펑션 해서 정의를 했는데 얘는 변수를 선언하듯이 선언을 했죠. 근데 이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두 개의 결과는 같아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능을 가진 단순 호출 메소드는 요런 식으로, 단순 호출 메소드는 요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객체를 정의할 때는 요런 방법으로 변수를 지정하는 것처럼 요런 방법을 많이 써요.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객체들을 모두 어딘가에 담아놓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법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add method라는 게 있고요. 이 add method를 정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상속을 받는 방법. 자, 보겠습니다. add method prototype은 new method 요렇게 호출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에다가 상위 객체를 바로 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긴 인자가 필요하니까 그러고 보니 인자를 사용하지 않네요. id를 인자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abcd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한 얘는 뭘 받을까요? 얘는 아이디를 받았는데 뭐 그냥 액션이라는 걸 한번 받아요. 자, 액션 str 액션은 this.str id 더하기 액션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정의해 줍니다. this.get 그냥 아무것도 없는 get이라는
메소드는 return str action. 자,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어지럽더라도 일단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new add method, new add method action. 밥 먹어. 자, 이렇게 할게요. 점 get을 호출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ABCD 밥 먹어 라고 나오죠. 자,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썼는데, 요 두 가지, 안에서 변수를 선언한 것과 this 점 무언가 하고 선언한 것, 요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변수 선언입니다. 하지만 얘는 속성 선언입니다. 속성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 속성을 사람들은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내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 이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방법, this 점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접근하면 접근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재밌죠? 여기서 분명히 this.strid 더하기 액션을 했는데, 이 strid, abcd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abcd가 그대로 나오죠. 즉 여기에서 strid, this.strid를 선언한 것을 아래서 그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문장 하나로. 그리고 요 문장에서도 자기만의 특정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속성, 그리고 얘는 변수.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때도 변수처럼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변수라면 이것은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나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화면에 지금 오류 내용을 보면 has no method, 메소드라는 get이라는 메소드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this 점 했을 때에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는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외부에서 접근을 할 것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 요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두고요. 아까 뭐 사람을 얘기했죠.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human. 자,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뭔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성별로 해볼게요. 먼저. 자, 사람은 성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성별은 외부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this 점 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볼까요? man는 function. 자, man을
이름을 받아볼게요. 맨은 이름. 이름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this.name은 name. 그리고 이 맨은 휴먼을 상속받아야겠죠. 맨.prototype은 new human. 성별은 남자. X. 그냥 남자라고 할게요, 한글로. 그리고 woman. 여자도 만들어보죠. this.name은 name. 똑같죠? 내용이. 하지만 프로토타입의 값을 다르게 줄 겁니다. 여자라고요. 자, 이렇게 상위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휴먼을 상속받는 두 개의 틀을 추가했어요. 맨이라는 틀과 워먼이라는 틀. 그럼 이 틀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new라는 명령어를 써서. 자, 지미는 new man입니다. 물론 이름은 지미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로 할까요? 시리는 new woman.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를 한번 보죠. document.write jimmy.name 그리고 한국은 조사가 필요하니까 은 아니면 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jimmy.sex입니다. 어때요? 매우 단순하죠? 요거를 한 줄 더 해서 시리도 물론 BR 태그가 필요하겠죠. 한 줄로 나오면 알아보기 힘드니까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은 이해를 하셨나요? 휴먼이라고 하는 성별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이라고 하는 휴먼을 상속받은 단 휴먼의 성별에 남자가 정의된 객체가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다 틀이죠. 휴먼도 틀이고 맨도 틀이에요. 다만 맨은 휴먼을 상속받는 것이고 워먼도 휴먼을 상속받아요. 물론 휴먼을 상속받지 않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틀을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틀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조금 구분선을 지어줄까요? 자, 여기는 남자 정의, 남자 틀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자 정의.
그리고 여기는 사람 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성별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이나 뭐 호모나 뭐 여러 가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 지미점 네임은 지미점 섹스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지미는 남자입니다. 시리는 여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래머들 아직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이런 상속 같은 거를 사용하는 분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요 내용보다는 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객체 틀 정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